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FDA 임상 등록 관련되는 부분 허가 추이, 자 그리고 자문위원인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일정 관련되는 부분과요. 자 간암 치료제 최종 허가 확률은 어떻게 될지, 리보세라닌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이제 댓글에 항상 좋은 정보 신뢰감을 가지고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FDA에 승인되는 신약이 1년에 몇 건이 되는지 궁금한데 수고스럽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련되는 질의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 관련되는 부분들, 올해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FDA에서 30건 정도 신약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FDA는 이제 미국에서 193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이 규제 기관이니까요. 그 스폰서들과 이제 협업을 하고 이제 약물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 성장을 좀 도모하면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부터 약물 심사를 해서 2018년도까지 이제 허가된 FDA 허가 약물이 총 1,900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국가들 대비해서 이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약물가 FDA가 약가를 규제하지는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비 이상의 부분들을 약가에 반영하는 어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등록 임상이 32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이제 등록 임상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보통 FDA는 매년 수만 건의 등록 임상이 되고 그 다음에 허지부지 되는 어떤 중간 단계에서 그렇게 보류되어서 진행하는 임상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 어떤 임상 건수가 등록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면 한 5,000가지 정도의 그 IND 이제 임상 관련되는 등록을 하게 되면 심사를 이제 보통 IND 신청하게 되면 9명의 이제 그 심사관들이 모여서 이 일상이든 이상이든 삼상 할 때 이제 이 부분도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되어야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5,000가지 정도 IND를 통과하면 한 가지 정도 약이 승인된다 정도의 그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지 이제 그 학술지에 논문으로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게 작년까지인데 작년에는 임상 승인 건수가 37건밖에 안 되죠. 보통 이제 평균 한 40개, 한 50개 정도가 허가를 됩니다. 여기서 미래에 관련되는 부분은 생물학적 제재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NME에 되겠죠. 이제 신생약물, 그러니까 이렇게 저분자 합물질 형태, 이런 화학물질 형태의 이제 물질이다 보면 BLA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재, 그러니까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에는 BLA에 해당되고 NME는 이제 저분자 합물질. 근데 저분자 합물질 형태가 훨씬 많죠. 예. 근데 이제 2022년도에 30 몇 개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 FDA에서 30건의 어떤 신약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EME하고 이제 FDA가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그 중에서 이 저분자 합물질 형태가 18%로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ME에 할 거고, 그 다음 BL에 해당되는 게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이제 몸 안에 있는 항체 같이 이제 하이브리도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이제 하는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한 6%, 그 다음에 제조합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다 생물학적 제재 관련되는 부분이. 그래서 압도적으로 여전히 많은 것은 저분자 합물질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적응증으로 이제 테라피 에어리어를 보게 되면 온콜로지, 항암 라인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추신경계 관련되는 부분, 뉴로사이언스, 그 다음에 감염질환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노 면역 관련되는 부분, 유럽에서는 이제 면역 관련되는 부분들의 약제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제 FDA 승인 이제 신약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렸던 에자이와 이제 바이오젠 관련되는 레캠비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가장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부분으로 승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리보세라님이 이제 스몰 이제 저분자 합물질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몰큐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또 화이자의 박스로비드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인데 5월달에 뭐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제 임상 등록을 하고 IND 신청도 뭐 몇천 건 하면 한 개 정도 되는데 각 단계별로 승인 확률이 이제 질환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뭐 논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2020년도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질환 군별 허가 승인 어떤 가능성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분석한 건데요. 일상에서 이제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동물 쪽에서는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에게 섰더만 사람에게 이제 부작용이 나오면 이상으로 못 가고 그냥 이 드랍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률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이 그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온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항암제는 이제 그 암 환자 대상으로 일단은 합니다. 그래서 이행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임상의 어떤 부분에서 항암 라인에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임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여기서 이제 뭐 많이 드랍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에서 이제 일상에서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상에서는 이제 뭐 약물 용량을 뭐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용량을 해서 최적 용량들을 세팅해서 이제 3상에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양 관련되는 부분에서 2상에서 3상까지 갈 때 여기도 드랍이 많이 일어나죠. 24.6%. 그 다음에 이제 2상까지 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 3상에서 이제 뭐 NDA나 VLA로 넘어가는 단계가 또한, 그러니까 이상에서 이제 뭐 종양 관련되는 부분은 가장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3상에서 NDA나 VL에 넘어가는 거는 한 47%.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맘이 하고 있는 게 여기잖아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성인까지 이제 요 앞에 어떤 이런 확률들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 허가 심사 신청을 해서 허가 승인까지 보통 이제 종양질환 같은 경우에는 92.0%.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100%도 있습니다. 이게 허가 신청하면. 그래서 3상까지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NDA나 BLA 신청했을 때는 보통의 이제 한 90%니까 10개를 신청하면 9개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진양군 회장이나 한용의 이제 CTO 같은 경우나 뭐 이 그 엘러버 테라피틱스 쪽에서도 계속 이제 자신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데이터가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NDA 과정에서 특별히 지금 문제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FDA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칼렌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HLB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보면 이 코멘트에 보면 자문의 개최가 없이, 요구 없이, 여기 이제 칼렌더를 보시게 되면 10월달 이제 11월달에 이 개최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항암제 라인 온콜로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10월달에 이제 2번 있었고 11월달에도 16일날 개최가 있었거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단일 어떤 약물 가지고 이제 이 커미티가 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2개 이상의 약물을 이제 커미티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등재가 되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좀 뭐 지연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전혀 없이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률 정도는 이제 뭐 통계적인 데이터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뭐 있는 쪽에 어떤 이야기들이 일단 많이 이제 뭐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이 한 1000개 이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의 자료를 한번 참조를 해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가지고 이 HCC 관련되는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그 원에 이렇게 색깔이 짙은 쪽이 이제 페이지 3 임상 3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이 이제 1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멀티키나제 이니비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티레순 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아이탄이 이제 리보세라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D1, PDL1 이니비터 면역관문 억제제 여기 보면 아이루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캄넬리주맘이죠.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원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뭐 티슬레리주맙도 있고 뭐 임핀지도 있고 허가가 이미 된 것도 있고 뭐 또이 관련되는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레멜리주맘 이렇게 이제 이미 허가를 받아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이제 신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타 보면 뭐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팀리스 이니비트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되는 부분이고 단백질과 이제 단백질보다 좀 이제 아미노산의 어떤 개수 좀 작은 펩타이드 베이스의 항암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면역 관련되는 촉진 억제 보강제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셀룰러 테라피는 이제 뭐 카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카티. 그 다음에 세포독성 항암제, CLTA 이니비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이제 MOA 뭐 기전 자체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떤 경쟁자 대비해서 R&D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최종 단계에 있는 이런 약물 중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이 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는데 중간에 탈락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중간에 뭐 탈락도 많이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이 바이엘의 그 소라페닙 넥사바가 최초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뭐 50년 60년 돼 있고 난 다음에 거의 뭐 한 30 몇 년 만에 이 그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중간에 뭐 실패를 많이 합니다. 2010년도에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라든지 뭐 에브비라든지 이런 데서 실패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이엘에서 요 1A는 1L은 이제 1차 치료제고 2L은 이제 2차 치료제죠. 그래서 1차 치료제, 2차 치료를 다 같이 보게 되면 이 약물들이 뭐 이렇게 된 여기는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이 캄넬리주맘과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간암 치료제 자체 같은 경우 이 그림은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암에 비해서요. 그 인산화 과정의 어떤 작용 자체가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암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뭐 분화라든지 전이 과정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멀티 타켓의 어떤 뭐 키나제도 많이 발달하고 여러 이제 기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모달리티를 가지고 이제 이 개발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로서는 뭐 이 가능성 관련되는 부분을 높아져서 회사도 열심히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남아있는 일정 동안에 계속 FDA 관련되는 이 자문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특별히 무리 없이 된다라고 하면 FDA는 이제 최종 결정은 이렇게 합니다. 허가냐 거절이냐, 거절은 별로 이제 별도 레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RL 레터, 뭐 추가로 임상을 해라, 뭐 이러면 이제 보완 요청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단념할 건지 또 제할 건지. 그래서 허가냐 거절이냐 CR 레터 세 가지 중에서 뭐 거절은 별도의 레터가 안 가니까 CR 레터만 안 뜨면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 어프로브드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뭐 한 뭐 6개월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라스트 사이클 리뷰까지 뭐 좋은 어떤 흐름으로 차질 없이 좀 진행되는 어떤 과정들을 계속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에 남겨준 부분들은 제가 좀 내용들 참조해서 같이 다룰 만한 것들은 같이 다뤄드리고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